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제철을 맞은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하나로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노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토마토를 고를 때는 꼭지가 싱싱하고 과육이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초록 색깔을 띠는 덜 익은 토마토는 독성이 함유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토마토를 샀을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서로 닿지 않게 보관하면 수일 안에 먹음직스러운 토마토로 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일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이 들 때 갑자기 다리에서 쥐가 나거나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찾아온다면 정맥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생기는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성인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으로 간호사나 스튜어디스와 같이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운전기사나 사무직에서 하지정맥류의 발병 빈도가 높다는데요. 현대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은 물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부전이 오래 방치되어서 말초혈관이 피부 밖으로 돌출된 상태를 말하는데 결국 하지정맥부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정맥 내 판막의 기능 상실을 야기하는 것들을 말하며 부동 자세로 서 있는 일을 많이 하는 직업군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유전적 소인 또한 크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들에게 유병률이 더 높으며 특히 더운 날씨에 혈관 확장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지속해서 상태가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질병이나 상처처럼 자연 치유가 불가능해 치료 없이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피부가 착색되거나 하지궤양, 정맥염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의료진에게 상담 및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우선 시집 및 문진을 통해 하지정맥류 질환의 진행 정도와 유병 기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 실제 원인 정맥의 역류를 파악하며 혈류 속도 및 지속 시간 등을 확인합니다. 검사 시에는 검사자보다 약간 높은 검사대에 올라가서 직립 상태로 시행하며 보조자가 피검사자의 하지 근육을 수축시켜서 실제 역류가 일어나는지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의료진의 정밀 진단하에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는 증상 정도와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압박 스타킹을 신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에 팽창된 혈관의 용적을 줄여서 역류를 줄여줄 수도 있으며 정맥혈의 정체 또한 방지해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분해물 같은 혈류 개선제 등도 같이 복용 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 방법은 초기의 하지정맥류에만 적용 가능한 데다가 근본 원인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하다면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는데요. 일단 원인혈관 치료와 원인혈관에서 분지되어 나온 말단부 혈관 치료로 나눠서 치료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원인혈관 치료에는 스트리핑이라고 말하는 전통적 방식의 절제술과 미세절개를 통한 혈관 폐쇄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세절개를 통한 치료에는 다시 레이저, 고주파 같은 열 처리 방식과 생체 접착제, 경화제를 이용한 비열 처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환자의 과거 수술력이라든지 혈관의 직경이나 주행 방향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간소화되어 과거 척추 마취를 해야 하는 절개술뿐이었던 수술 방법에서 최근에는 수술 후 회복 속도가 개선된 레이저 수술이나 고주파 수술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데요. 다만 레이저 고주파 수술이 절개술에 비해
회복이 많이 수월해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열에너지를 이용해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하지정맥류를 완치했더라도 추후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재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전에 수술하지 않은 다른 원인혈관에서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한 다리의 원인혈관이 대복제정맥, 소복제정맥 두 혈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수술했었다고 해도 다른 원인혈관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수술했던 원인혈관에 다시 재개통되거나 수술해서 완벽히 제거는 했지만 뿌리관에 역류가 남아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으므로 재발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오랫동안 서서 일하고 활동하는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평소 다리에 부종이 심하고 피로감과 무거움을 느끼기도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일단 오래 서 있는 상태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평소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정맥혈 정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을 취할 때 다리를 심장보다 15에서 30cm 정도 높게 해서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맥 내 판막이 많이 고장난 환자의 경우에는 섣부른 운동치료는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진료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률적인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 분야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사활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금융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수많은 기업은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 생산부터 인사, 재무, 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목표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 악화의 가능성에 대응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자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금 관리란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자금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통제하는 체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와 같은 금융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이슈가 발생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금융 관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부동산 전문 로펌으로서 다수의 금융기관, 상장사 및 시공사, 시행사 등을 고객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세무법인, 중개법인 등 여러 협력기관과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구조 및 투자상품 개발, 자산관리, 자산증대, 상속증여 등 금융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드백과 고객의 일이 내 일이라는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은성 대표. 본인을 포함한 총 11명의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있으며 금융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기팀, 자산관리팀을 구성하여 그날 들어온 의뢰를 그날 처리하자는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데요. 금융시장에서 요구하는 법률 자문 서비스는 신속하면서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특성상 반드시 법률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구조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문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위와 같은 고객사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 고민하다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전통적인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P2P나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면으로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투자 수익률만을 중점적으로 보고 해당 금융상품이 안정적인 상품인지 위험한 상품이면 위험 대비 수익률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서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발맞춰 맞춤형 금융관리에 대한 원스톱 법률 자문 서비스를 구축했다는데요.
회사 또는 사업 관련 자금 조달에 대하여 채무자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방식에 따라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채권자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자금 조달에 대한 채권 보전 조치가 안전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자문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도 한 고객사에서 금융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는데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증권사와 금융구조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작성, 법률 검토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한 후 계약 체결 및 자금 조달 이후 사후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주로 부동산 개발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정부의 규제 및 정책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마다 이제 대표 변호사님께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고 이제 디벨로퍼들을 위해서 이제 회계와 세무적인 부분까지 자문을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금융기관이나 상장사에 제공하고 있는 노하우를 개인 고객들에게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요. 네. 앞으로 급여만으로는 부의 증가를 이루기 매우 힘든 세상인데요. 기존에 이룩한 자산의 관리, 현재 조달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의 관리, 미래 부의 증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증대, 상속, 증여 관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소형 법인이 소액으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소액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및 금융기관들이 면밀한 검토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이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금융부터 회계, 세무까지 각 분야의 업체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신속 정확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 곳에서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형태가 아니라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야의 최고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을 영입하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 단계부터 준공 이후의 분양 임차까지 해당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목표이며,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산업과 같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공익적인 사업에도 더욱더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는 게 목표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하면 피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인기 때문에 피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피자 배달 창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배달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식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배달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요식업계 역시 배달 위주로 운영을 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신규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대형 매장에 비용이 많이 드는 창업이 아닌 소자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메뉴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배달 전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로 제과 제빵사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피자 회사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매일 새벽까지 아이디어 회의와 테스트를 통해 저희만의 도우, 소스, 치즈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피자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피자 메뉴 개발과 연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곳. 이런 가치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피자 브랜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데요. 피자라는 음식은 빵 위에 치즈를 비롯해 각종 식재료를 토핑한 음식인데요. 매번 피자를 먹을 때마다 치즈 양과 토핑 재료들이 만족스럽지 못했고 그에 반해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풍성한 양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피자를 만들고자 직접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피자의 진정한 맛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재료 손질부터 피자 완성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데요. 우선 피자의 맛을 좌우하는 도우 같은 경우 저온에서 72시간 이상 자연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쫄깃한 도우 위에 자체 개발한 피자 소스를 바른 후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와 함께 각종 토핑을 올려 오븐에 구워낸다고 하는데요. 입안 가득 톡톡 터지는 카레향이 가득 담긴 통새우와 바삭바삭한 과자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피자부터 육즙이 가득한 블랙앵거스 스테이크에 진한 트러플 크림이 어우러진 피자, 그리고 고기와 피망, 올리브 등 다양한 토핑이 들어가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피자와 달달한 고구마 무스와 자색 고구마에 소보루 가루까지 뿌려 만든 피자 등 고객들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국 물류 시스템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매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항상 풍성한 치즈가 토핑된 피자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인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전국 어디서든 저희가 만든 푸짐하고 맛있는 피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신속한 배달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가꾸운 따끈따끈한 피자를 배달해준다고 합니다. 포장 박스를 여니 후각을 자극하는 고소한 치즈 냄새가 솔솔 나고 화려한 비주얼의 피자가 보이는데요. 달고 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불고기 피자와 포슬포슬한 감자가 들어간 포테이토 피자, 그리고 풍미 가득한 치즈 피자와 새우 피자를 한 판에 즐길 수 있는 피자로 만족스러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데요. 제가 피자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기 피자는 가격도 저렴하고 토핑도 엄청 많이 들어가서 정말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랑 다음에도 또 이용할 것 같아요.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창업자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오픈 후에는 전문 슈퍼바이저가 월 2에서 4회 정도 매장을 방문해 지속적인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준다는데요. 가게 계약부터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까지 본사에서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매장을 오픈하였고, 오픈 후에도 영업 노하우와 방향성까지 본사에서 제시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배달 메뉴인 피자. 만약 피자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창업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창업 지원을 하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창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 지점을 오픈하여 언제 어디서나 저희만의 매력인 풍성한 치즈 폭탄 피자를 수많은 고객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저희를 믿고 매장을 창업하신 전주인을 가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맹점, 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많은 육아용품 중에 부모들이 특히 신경 써서 고르는 제품이 바로 기저귀라고 합니다. 아기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잘못 고르면 발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수한 흡수력과 통기성을 갖춘 친환경 기저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기저귀 선택에 있어 어떤 제품을 골라야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기저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야 할 정도로 사용량이 많고 아이의 피부와 직접 맞닿는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통풍이 잘 안 되는 기저귀를 오래 착용하면 아이 엉덩이에 트러블이나 기저귀 발진이 생기기 쉽다는데요. 그렇다면 내 소중한 아이가 사용할 기저귀,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환경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를 론칭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체온계 및 유아용품 판매를 통한 시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비자 중심의 제품을 한국 시장에 추가 공급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018년 3월 청정 지역인 북유럽의 핀란드에 위치한
위생용품 전문 회사로부터 기저귀를 수입해 유통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해서 핀란드산 친환경 기저귀를 한국 시장에 론칭하게 되었을까요? 요즘 생활에서 쓰이는 제품들이 화학물질로 문제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육아용품, 그 중에서도 특히 기저귀 선택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한 친환경 기저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저자극 제품이고 아이가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핀란드산 친환경 기저귀를 알게 되어 국내에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산 친환경 기저귀 제조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수력 전기인 그린 에너지를 사용해 기저귀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저귀의 포장 비닐조차 무해한 물질로 분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유럽 천식 및 알레르기 방지 협회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안정성이 높으며 천연 원료 선택부터 제품의 폐기까지 제품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라벨의 엄격한 기준인 친환경 인증까지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산 친환경 기저귀는 통기성이 우수한 천연 펄프 소재를 사용해 짓무름 없이 연약하고 민감한 아기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염소 화합물과 형광 발광제, 프탈레이트 등의 유해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 생분해 가능한 핀란드산 셀룰로스를 사용해 바이오 폐기물용으로 자연 분해가 되어 환경까지 고려한 제품입니다. 친환경 기저귀는 2에서 5kg의 신생아부터 사용 가능한 밴드형 기저귀부터 걷고 뛰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팬티형 기저귀까지 다양한 기저귀가 준비되어 있어 아이의 체형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밴드형 기저귀 같은 경우 우수한 통기성을 갖춰 축축해지기 쉬운 기저귀 내부를 오랫동안 뽀송뽀송하게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 아이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허리밴드를 갖추며 기저귀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탈부착 테이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팬티형 기저귀는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은 허리밴드로 아이의 몸에 꼭 맞는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고 옆으로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샘 방지 기능을 갖추며 사용 후에는 위생적 처리가 간편하도록 후면 테이프가 장착돼 있다는데요. 이렇듯 다양한 방면에서 신경을 써서 만들어진 친환경 기저귀는 2021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친환경 기저귀는 아이들을 유해한 화학 성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학 성분을 첨가해야 하는 소변 알림줄이 없는데요. 그래서 초보 엄마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아이에게 자극이 덜해 저희 기저귀 제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육아, 출산 관련 정보 앱 업체를 통해 체험단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캠페인 리뷰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소재에 자극이 거의 없고 흡수가 잘 돼서 밤 기저귀로 사용하기 좋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육아 필수품 중 하나가 기저귀라는데요. 이제는 피부 자극이 거의 없는 소재에 편안한 신축성과 탁월한 통기성까지 두루 갖춘 친환경 기저귀를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소중한 아이를 위해 많은 부모들이 꼼꼼하고 엄격하게 육아용품을 고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는 친환경 기저귀 외에도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안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른바 펫팸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양이 용품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악취 제거는 물론 강력한 응고력을 자랑하는 고양이 모래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바야흐로 반려동물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펫팸족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펫팸족이란 반려동물을 단순히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폐팸족으로 인해 반려동물 용품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르시안종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허소영 씨. 애교 많은 고양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데요. 그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고양이가 화장실 모래를 사용할 때 냄새도 좀 많이 나고 먼지 날림이 이제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고양이 호흡기 질환도 올 수 있고 눈곱도 좀 자주 낄 수 있다고 해서 어떤 모래를 사용해야 좋을지 그런 점이 많이 좀 고민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고양이 모래를 발견한 덕분에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이 고양이 모래는 실제 모래와 촉감이 유사한 벤토나이트를 여러 번 가공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항균, 소취 및 암모니아 가스 제거에 효과적인 수산화 칼슘을 첨가해 고양이의 배변 냄새를 싹 잡아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드럽고 고운 입자로 만들어져 고양이 발바닥에 상처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이중 손잡이가 달려 있어 모래를 보충할 때 편하게 모래를 부을 수 있다는데요. 이 제품이 확실히 냄새도 덜 나고 먼지 날림도 적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반려인은 물론 까다로운 고양이들의 마음도 사로잡은 수산화 칼슘 첨가 고양이 모래. 직접 제품을 개발한 곳을 찾아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양이 모래와 탈취제를 제조부터 유통, 판매 관련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기업이지만 우수한 품질로 고객에게 만족을 선사하겠다는 신념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면서 개발한 고양이 모래 제품에 관한 테스트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제품 테스트를 통해 좀 더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반려인과 고양이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저희 회사의 모기업은 비료회사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출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중국 내 세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비료회사에서 취급하는 비료 중에 토양 계량제가 있는데 그 원료가 벤토나이트와 같은 석회질 원료입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고양이 모래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를 계기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양이 모래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배변 냄새를 잡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광물질 전문가인 안인 박사와 함께 수산화 칼슘과 제올라이트를 연구해 왔다는데요. 수산화 칼슘은 석회석 광물을 분쇄한 천연 광물로서 항균 탈취 효과가 우수한 물질입니다. 가축 바이러스 질병 예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천연 물질입니다. 제올라이트는 국제적으로 유기농에 사용토록 인증된 다공성 천연 광물입니다. 흡착 탈취 기능이 뛰어나 흡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천연 물질을 활용해서 고양이 배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4종의 친환경 고양이 모래를 출시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과립형으로 제조된 제품은 배변을 잘 응고시키며 탈취 효과가 뛰어나고 먼지 날림이 적어 사막화를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피톤치드로 고양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제품도 인기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등 30여 종의 유해물질 검출 테스트에서 모두 불검출 시험 성적을 받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고양이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업 초기라서 고양이 모래와 탈취제만 취급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시장 조사와 제품 분석을 통해서 추후 관련된 사업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만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고양이 배변 모래 선택은 중요한 사항인데요. 배변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은 물론 높은 응고력과 먼지 발생이 적은 고양이 모래를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의 기능성과 신미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높은 삶의 만족감을 위한 척도 중 하나로는 치아 건강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아는 기본적으로 저작작용을 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대화를 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하지만 고령화나 불가피한 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치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이 따르게 돼 치과를 찾아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데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임플란트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란 잇몸 질환이나 선천적 결손, 심한 우식, 치아 뿌리 끝 염증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가 없거나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치아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생체 친화적인 인공 치아 뿌리를 뼈 안에 심어서 치아를 복원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노화로 인해 치아 상실 가능성이 높은 노년층은 물론 젊은 층에서도 치료 빈도가 늘고 있는 치과 치료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임플란트 수술 방법이 등장하면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 발치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 치료 기간이 일반 임플란트보다 짧은 데다가 무절개로 정확성 있게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을 편안하게 받으면 물론 수술 후에도 통증과 부기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스캐너를 이용한 구강 스캔을 통해 가이드를 제작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그리고 혈압과 혈당도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3D CT와 구강 스캔으로 골 조직과 주변 치아와의 거리, 각도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 수술을 통해 컴퓨터상에서 재현하여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깊이를 예측한다는데요. 특히 치조골이 양호할 경우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식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시 통증과 출혈이 적다고 합니다. 한편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난 뒤 환자 스스로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잘 관리해야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잇몸이 약하고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뜨겁거나 매운 음식은 자제하도록 하며 부드러운 유동식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로 칫솔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칫솔 및 시간 칫솔 사용을 권합니다. 아울러 임플란트 또한 내 치아처럼 관리가 잘못되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방문해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건강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위인 치아. 이미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정교하고 빠른 임플란트 치료로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 보길 바랍니다. 김창훈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임플란트는 주로 턱뼈의 성장이 다 끝나는 만 17세 이후에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아직 턱뼈의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면 성장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신부전증 등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령인 경우에는 신체적 나이보다는 건강 나이가 중요하니 꼭 전신질환을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대비하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는 어떤 임플란트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발치하고 3개월을 기다려서 뼈가 차오르길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이 의사가 편하기 때문에 선호되었는데요. 요즘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하는 것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취도 한 번만 하면 될 뿐더러 치료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 걸리던 것이 3개월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죠? 맞습니다.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앞니, 어금니 없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1인당 2개 치아까지만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이 30% 발생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 완전 무치약 환자인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고 전체 틀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를 고려 중인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치아 상실을 방치하면은 다른 치아들의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제때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수술은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나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자가관리 열심히 하시고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사후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과 별개로 남아있는 치아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잇몸 질환으로 치아를 1개, 2개 잃으신 분들은 다른 치아들도 잇몸 질환으로 잃게 될 확률이 큽니다. 꼭 남아있는 자기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치과에서 잇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플란트가 편안한 술식이 되면서 때로는 치아를 살리는 치료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조금씩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자기 치아를 최대한 오래 관리하고 치료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르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AI 기술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작년부터 전 세계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을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업무는 물론이고 공교육 현장의 수업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대면 추세와 급속한 디지털화가 결합해 이제는 업무와 수업을 넘어 시험까지도 비대면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대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온라인 시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기업은 소프트웨어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2014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개발자 성장이라는 가치를 위한 개발자 커리어 서비스와 평가 문화를 혁신하는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 프로그래밍 Q&A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기업답게 2020년 2월부터 리모트 근무를 도입하여 사무실이라는 공간의 제약을 없앴습니다. 현재는 서울부터 부산, 제주도까지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는 응시자가 문제를 풀고 있는 화면과 웹캠으로 응시자의 정면,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측면 상반신 및 주변 환경까지 3가지 영상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험을 감독하는 서비스라는데요. 시험 감독관은 온라인 감독실에서 최대 20명의 응시자가 문제를 푸는 전 과정을 동시에 감독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응시자에게는 채팅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시험 영상은 1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시험 중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 시험 종료 후 시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AI 감독 기능을 추가해 부정행위 탐지를 강화했다는데요. 네, AI 감독 기능은 응시자의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부정행위 의심 행동을 기록하고 동시에 감독관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얼굴 인식을 활용한 응시자의 시선 처리 분석, 고개 돌림 분석, 응시자 외에 다른 사람을 포착하는 이상 패턴 탐지를 수행합니다. 또한 감독관을 위한 응시자 순환 감독 기능이 적용되었고,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메시지 및 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는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포함해 서술형 문제까지 기존에 시행하던 시험의 대부분 형태를 생성하여 편리하게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요. 현재 은행을 비롯한 여러 대학과 기업에서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를 도입해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곳이 많다는데요. 안전성과 공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를 통해 투명한 비대면 시험을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가향 팀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를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는 원래 개발자 온라인 교육 평가 채용 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래밍 대회와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개발자 채용 시험처럼 공정성이 특히 중요한 시험들은 장소를 빌려서 현장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장에 모여서 코딩 테스트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됐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채용 시험을 보더라도 기업이 갖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코딩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화상 감독 기능을 개발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기능을 만들고 보니 코딩 테스트가 아닌 일반 채용 시험에서도 온라인 시험 감독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기업이 응시자에게 초대 메일을 보내면 응시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저희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하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온라인 시험 진행이 가능한 사양에 PC와 웹캠, 스마트폰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전체 시험 과정은 시험 만들기, 응시자 초대, 실시간 시험 감도, 채점 4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물론 자동 채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온라인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온라인 시험장에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장소를 알아보는 일, 그리고 시험 장소를 빌리는 일, 그리고 시험장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시험지를 출력하는 일들에 대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이 되는데요. 특히 응시자가 많은 시험을 진행하는 기업일수록 온라인 시험의 효율성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응시자 입장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치르는 시험을 보기 위해 하루 전에 도착해서 숙박을 하는 일은 온라인 시험이 정착되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온라인 감독 서비스는 응시자가 있는 모든 곳이 시험장이 될 수 있도록 비대면 시험 문화를 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험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험 감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글로벌 온라인 감독 시장에서 저희 서비스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미국 내 서비스 런칭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눈 성형을 하는 경우도 많고 수술 후에 만족감 저하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눈 성형의 종류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얼굴에서 인상은 물론 전체적인 밸런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눈은 개인마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는데요. 눈꼬리의 방향과 눈동자의 노출 정도, 그리고 쌍꺼풀의 유무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본인의 이미지를 변화하기 위해 젊은 층부터 중년층까지 눈 성형을 고려하는 추세라는데요. 최근에는 눈 성형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여겨 무분별한 선택으로 인해 눈 재수술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작정 수술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개인마다 다른 눈 모양과 특성을 보다 정밀히 살핀 후 본격적인 수술에 돌입해야 한다는데요. 우선 환자의 눈 크기나 모양을 보고요. 그다음에 눈 뜨는 근육의 힘, 그다음에 안구 돌출 정도, 그다음에 피부의 두께나 눈꺼풀이 처진 양을 파악하고요. 이 외에도 눈에 있는 지방과 그다음에 몽고주름, 좌우 비대칭,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눈 모양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환자의 얼굴에 맞는 수술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눈 성형은 절개법, 매몰법 같은 단순 쌍꺼풀 성형을 비롯해 눈매 교정술, 앞트임 성형 등 다양한 종류의 수술이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눈 성형이 눈매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네, 눈매 교정술은 한국인이나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 방법은 눈 뜨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수술로서 그 눈의 동공을 더욱더 또렷이 보이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눈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앞트임, 뒤트임 수술, 상안검 수술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시행돼 본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눈매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눈 뜨는 힘이 약하거나 눈꺼풀이 내려와 졸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매 교정술을 활용해 교정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눈매 교정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절개와 비절개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안검하수 증상이 심하다면 절개 눈매 교정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절개 방식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비절개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수술 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 뜨는 근육 일부를 맞닿게 묶고 근육 길이를 줄이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육 길이가 짧아지면 상대적으로 눈 뜨는 힘이 강해지는데요. 특히 비절개 눈매 교정은 절개법에 비해 회복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잘못된 눈매 교정 수술 후에 재수술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눈꺼풀 속 근육인 상안 검거근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인별 눈매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제 및 봉합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눈매 교정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전 눈 성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눈. 만약 눈 성형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은 물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본 후 눈 성형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조주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눈 성형을 고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눈 성형을 고려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미용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눈의 기준이라고 볼 때는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눈꺼풀이 얇아야 되고 눈꺼풀이 처지지 않아야 아름다운 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눈꺼풀이 처지면서 그다음에 시야도 가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눈 뜨는 근육이 약함으로써 이마 근육을 심하게 들어 올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턱까지 드는 습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눈 수술을 고려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할 경우에 쉽게 풀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몰법이 잘 풀린다고들 돼 있는데요. 매몰법이라고 다 풀리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술 방법이 잘못됐을 때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매몰법은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눈꺼풀이 얇은 분들한테 적합한데 눈꺼풀이 피부가 두껍거나 그다음에 지방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도 나도 매몰법 할 거야. 이건 안 되고요. 그런 경우는 절개법 수술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눈 재수술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눈 재수술은요, 이제 더 신중해야겠죠. 첫 수술에 실패를 했으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바로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첫 수술 후에 한 6개월이 지나야 흉조직도 안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수술 시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바로 비대칭이 심하거나 눈 뜨는 근육이 좀 약한 게 잘 잡혀지지 않는 기능적인 문제가 좀 있을 때는 2주 안에 빨리 시행하는 게 더 좋고요. 수술을 하시다 보면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번 수술하신 분들은 최소한 마지막 수술 후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완전히 안정이 된 다음에 수술 시기를 고려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땀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땀띠가 생기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해당 부위가 가렵거나 따끔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이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서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땀을 흘린 즉시 샤워하며 헐렁한 옷을 입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땀띠는 특별한 치료 없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무리해서 긁을 경우에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